밤을 매일 드시는 분들, 지금 당장 멈추세요.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혈당과 혈압, 심지어 신장까지 지켜줄 수도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먹겠다고 매일 군밤을 드셨는데 6개월 후 혈당이 오히려 40이나 올라갔다면 믿어지시겠어요?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밤은 분명히 좋은 식품입니다. 그런데 먹는 시간, 먹는 방법, 먹는 양, 이 세 가지를 모르면 건강식이 독이 됩니다. 오늘은 밤을 진짜 약으로 만드는 방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릴 겁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당 대사와 식생활을 연구해온 석동출 박사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밥만큼 오해받는 음식이 없다는 겁니다. 건강에 좋다는 말만 믿고 아무 생각 없이 드시다가 오히려 병을 키우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반대로 딱 몇 가지만 바꾸셨는데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된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정보는 교과서에서 배운 이론이 아니라 실제 환자분들의 변화를 통해 검증된 내용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밤을 언제 드시나요? 저녁 식사 후 간식으로 드시나요? 아니면 식사 중에 반찬처럼 드시나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셨느냐에 따라서 밤이 여러분 몸에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시겠어요? 제가 연구소에서 만났던 69세 김영자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분은 평생 단 음식을 좋아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으신 후 밥은 반 공기로 줄이고 단 음식도 끊으셨어요. 그 대신 건강하다는 밤을 저녁마다 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손발이 붓고 아침에 몸이 무겁다고 하시더군요. 신발도 잘 안 들어가고 반지도 꽉 끼는 느낌이라고 하셨어요. 검사 결과 공복 혈당이 130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밥도 줄이고 단 음식도 끊었는데 혈당이 왜 오르냐고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셨어요. 그때 제가 여쭤봤습니다. 혹시 밤을 드시냐고요? 그랬더니 매일 저녁 8시쯤 군밤을 10개 정도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김영자님께 밤을 끊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시라고 했어요. 먹는 시간과 양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간식 대신 점심 식사 15분 전에 삶은 밤 리알만 드시는 것으로요. 그것뿐이었습니다. 한 달 뒤 공복 혈당이 25나 떨어졌고 부기도 사라졌습니다. 김영자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먹는 방식이 문제였구나. 이 말이 핵심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도 바로 이것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73세 이경호님은 밤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아침 저녁으로 드셨는데 혈당이 계속 불안정했어요. 저는 아침에만 삶은 밤 4알로 제한하고 저녁에는 드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2달 만에 당화혈색소가 0.8이나 떨어졌습니다. 당화혈색소 0.8 변화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약을 새로 하나 더 쓰는 것보다 더 큰 효과입니다. 음식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밤 안에 숨겨진 진짜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밤 100g에는 탄수화물이 40g 이상 들어있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당뇨 있으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탄수화물은 설탕처럼 확 타오르지 않아요. 천천히 연소되며 에너지를 주는 장작불 같은 탄수화물입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밤의 혈당 지수는 54입니다. 반면 흰쌀밥은 87이에요. 혈당 지수가 낮다는 건 혈당이 서서히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췌장에 부담을 훨씬 덜 준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저는 밤을 흰밥의 훌륭한 대체제로 자주 권해드립니다. 제가 만난 68세 박영수님은 점심때 밥 대신 삶은 밤 5알을 드셨습니다. 밥을 그대로 두고 밤을 추가하신 게 아니라 밥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밤으로 대체하신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랬더니 식후 혈당이 30 이상 낮아졌어요. 3개월을 꾸준히 하셨는데 체중도 3kg이 줄고 허리둘레도 5cm나 감소했습니다. 여러분은 밥 대신 밤을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번 시도해 보시면 점심 식사 후에 쏟아지던 졸음이 확 줄어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 식후 졸음은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떨어지는 신호거든요. 밤으로 대체하시면 이런 혈당 롤러코스터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밤 속껍질 이야기를 꼭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속껍질을 벗기느라 고생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속껍질에 전분이 당으로 바뀌는 속도를 늦추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2020년 농촌진흥청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밤 속껍질 추출물이 혈당 상승 억제 효과를 보였다는 결과가 있어요. 속껍질에는 탄닌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소장에서 당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72세 정순자님은 속껍질 있는 찐밤을 드시기 시작하고 나서 식후 졸림이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밤을 삶을 때 속껍질을 완전히 벗기지 말고 반 정도 남겨서 익혀보세요. 처음엔 식감이 낯설 수 있지만 며칠 드시다 보면 오히려 고소한 맛이 더 좋다고 느끼실 거예요. 다만 변비가 심하신 분은 속껍질을 많이 드시면 변이 더 굳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밤 드실 때 껍질은 벗기시나요? 아니면 함께 드시나요? 잠깐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제 콜레스테롤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밤에는 지방이 적고 식이섬유와 피토스테롤이 풍부해서 나쁜 콜레스테롤 흡수를 줄여줍니다. 경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서 밤 분말을 섭취한 그룹의 혈중 콜레스테롤이 20%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피토스테롤은 식물성 스테롤인데 콜레스테롤과 구조가 비슷해서 장에서 콜레스테롤 대신 흡수됩니다. 한마디로 나쁜 콜레스테롤이 들어올 자리를 밤이 대신 차지하는 거예요. 70세 최재호님은 군밤 대신 삶은 밤 5알을 꾸준히 드셨습니다. 3개월 후 LDL 수치, 즉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40포인트나 낮아졌어요. 저는 저녁 간식으로 삶은 밤 5알과 미지근한 무가당 두유 한 잔을 함께 드시라고 권해드렸는데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는데 한 달 후 검사 결과를 보시고 깜짝 놀라셨죠. 혈압도 함께 안정되고 아침에 몸이 가볍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군밤은 수분이 날아가면서 칼로리가 높아집니다. 같은 양이어도 군밤은 삶은 밤보다 칼로리가 30% 정도 더 높습니다.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삶은 밤으로 드세요. 이 차이 하나가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여러분은 밤을 구워 드시나요? 삶아 드시나요? 아직 구워서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부터 바꿔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다음으로 신장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밤은 인과 단백질이 적어서 신장에 부담이 적은 거의 유일한 견과류입니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보통 견과류를 피하라는 말을 들으세요. 그런데 밤은 예외입니다. 중앙대학교 식품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밤의 인 함량은 아몬드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인이 적다는 건 신장이 걸러내야 할 노폐물이 적다는 뜻이에요. 74세 서정임님은 신장 수치가 경계 수준이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1.3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다른 견과류는 모두 제한하고 삶은 밤 2알만 점심에 드시도록 했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에서 크레아티닌이 1.1로 떨어졌어요. 물론 밤만의 효과는 아니고 전반적인 식습관 개선의 일부이지만 밤이 신장에 안전한 영양 공급원이 된다는 건 분명합니다. 신장이 걱정되셔서 견과류를 모두 끊으신 분이라면 밤만큼은 조심스럽게 시도해 보실 수 있어요. 단 투석 중이시거나 칼륨 제한이 필요한 분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에 드셔야 합니다. 혹시 신장 때문에 견과류를 피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밤 고르는 법과 보관법도 알아두셔야 해요. 밤은 상온에서 쉽게 곰팡이가 피기 때문에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농촌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냉장 보관 시 항산화 성분 손실이 30% 줄어든다고 해요. 66세 조인숙님은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하신 후 2달간 신선하게 드셨습니다. 밤을 한꺼번에 많이 구입하셨다면 삶아서 냉동 보관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언제든 꺼내서 바로 드실 수 있어요. 밤을 고르실 때는 껍질에 흠집이 없고 손에 들었을 때 묵직한 것을 고르세요. 곰팡이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바로 버리셔야 합니다. 곰팡이 독소는 끓여도 사라지지 않아요. 같은 봉지에 있던 밤도 전부 버리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 부분은 절대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밤을 어떻게 보관하고 계신가요? 이제 혈압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밤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한국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밤 100g에 칼륨이 500mg 이상 들어있어요. 이건 바나나보다도 많은 양입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서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인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한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밤이 이 나트륨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65세 윤미선님은 혈압약을 드시면서도 삶은 밤 4알을 점심 전에 드셨어요. 한 달 후 혈압이 안정되고
부기도 줄었습니다. 혈압약 용량을 줄일 수 있을 정도로 효과가 좋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신장 질환으로 칼륨 제한이 필요하신 분은 오히려 칼륨이 쌓일 수 있어서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혈압은 어떠신가요? 비타민 B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비타민 B는 당이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밤에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해서 탄수화물 대사를 도와줍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연구에서 밤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의 혈당 변동폭이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폭 자체가 작아진다는 의미입니다. 67세 강수진님은 오후만 되면 몸이 무겁고 집중력이 떨어지셨어요. 피로감이 심하셔서 오후 활동을 거의 못하셨는데 아침 식사 전에 삶은 밤 3알을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몇 주 후 오후까지 활기차게 지내실 수 있게 됐어요. 비타민 B 보충제를 드시는 것도 좋지만 자연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게 훨씬 안정적이고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비타민 B를 어떻게 챙기고 계신가요? 밤의 식이섬유도 장 건강에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밤 100g의 식이섬유가 5g 이상 들어있어요. 이건 사과보다 많은 양입니다. 식이섬유는 변비 예방은 물론이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안에서 유익균의 먹이가 되거든요. 장 건강이 좋아지면 면역력도 올라가고 혈당 조절도 더 잘 됩니다. 71세 한영희님은 만성변비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어요. 변비약을 달고 사셨는데 삶은 밤, 니알을 매일 드시기 시작하고 나서 배변이 편해지셨다고 합니다. 결국 변비약을 끊으실 수 있게 됐어요. 다만 식이섬유를 갑자기 많이 드시면 배에 가스가 차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2-3알로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세요. 항산화 성분도 중요합니다. 밤에는 비타민C와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노화를 늦추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한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서 밤 추출물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활성산소는 우리 몸을 녹슬게 하는 주범입니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께서 만성 염증으로 고생하시는데 항산화 성분이 이 염증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69세 송미경님은 관절염으로 통증이 심하셨는데 밤을 꾸준히 드시고 나서 염증 수치가 낮아졌다고 하셨어요. 물론 혼자 드셔서 된 게 아니라 전반적인 항염증 식단의 일부로 밤을 포함하신 결과입니다. 항산화 식품을 얼마나 드시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밤의 효능을 충분히 알아보셨으니 실제로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핵심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먹는 시간입니다. 식사 10분에서 15분 전에 삶은 밤 3-4알을 먼저 드시면 이후에 드시는 밥의 혈당 상승이 눈에 띄게 억제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밤을 식후 간식으로 드시면 식사 후에 올라간 혈당 위에 밤에 탄수화물이 더해져서 혈당이 급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전에 드시면 밤속의 식이섬유가 위장에서 젤처럼 변해서 이후에 들어오는 음식의 소화 속도를 늦춰줍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은 점심 식전 또는 오후 3시 전후입니다. 저녁 8시 이후는 반드시 피하세요. 밤은 소화가 느려서 늦게 드시면 위에 부담을 주고 다음날 아침 식욕도 떨어집니다. 함께 드시면 좋은 식품도 있어요. 밤은 단백질이 적으니까 우유나 무가당 두유와 함께 드시면 영양 균형이 맞습니다. 아침에 삶은 밤 3알과 따뜻한 두유 1잔, 이게 제가 추천하는 간편 아침 세트입니다. 바쁜 아침에 5분이면 준비할 수 있고 영양도 충분해요. 혈당 관리를 시작하기에 가장 쉬운 첫 걸음입니다. 밥에 밤을 넣어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흰쌀밥에 밤을 넣으면 식이섬유가 늘어나고 혈당 상승이 완화돼요. 단, 밤을 넣는 만큼 밥 양을 줄이셔야 합니다. 흰쌀밥 반 공기에 삶은 밤 2알을 넣는 게 이상적이에요. 생밤을 바로 넣으면 익는 시간이 달라서 밥이 설익을 수 있으니 미리 삶아두셨다가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궁합이 좋은 차도 있어요. 결명자차나 보리차를 함께 드시면 지방 흡수를 줄이고 소화를 도와줍니다. 특히 군밤을 드셨다면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이 소화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보리차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거든요. 너무 뜨거운 차는 위 점막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미지근하게 드세요. 밤을 활용한 간단한 간식도 소개해 드릴게요. 삶은 밤을 으깨서 무가당 요거트와 섞으면 건강한 디저트가 됩니다. 설탕을 넣지 않아도
밤 자체의 자연스러운 단맛 덕분에 충분히 맛있어요. 손자, 손녀들과 함께 드시기에도 좋습니다. 여기에 시나몬 가루를 살짝 뿌리면 혈당 조절 효과도 더해지고요. 밤을 싫어하시거나 드시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방법도 있습니다. 밤을 곱게 갈아서 호박죽이나 미음에 넣으시면 밥맛이 덜하면서도 영양은 충분히 챙기실 수 있어요. 호박죽에 밤을 함께 넣으면 당도는 낮아지고 영양은 높아집니다. 밤 분말을 만들어서 냉동 보관해 두시면 언제든 꺼내 쓸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하루 섭취량도 정리해 드릴게요. 건강하신 분은 5알에서 8알, 당뇨가 있으신 분은 3알에서 5알,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은 2알에서 3알이 적당합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면 혈당이 급등할 위험이 있어요. 반드시 소량씩 나누어 드세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딱 맞는 음식이 밤이거든요. 밤을 드실 때 물 섭취도 중요해요. 식이섬유가 장에서 제대로 작용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밤 5알을 드셨다면 물을 최소 1컵은 함께 마셔주세요. 물 없이 드시면 오히려 변비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물을 흡수해서 부풀어 오르는데 수분이 부족하면 장에서 굳어버리거든요. 밤 알레르기도 주의하셔야 해요. 드물지만 밤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 드실 때는 한두 알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입안이 가렵거나 두드러기가 나면 바로 중단하시고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특히 라텍스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밤 알레르기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밤을 드실 때 특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혈당 강화제와 밤을 함께 드시면 저혈당이 올 수 있어요. 처음 밤을 식단에 추가하실 때는 혈당을 더 자주 체크하시고 필요하면 약 용량 조절에 대해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절대로 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끊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잠시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왜 한국 어르신들이 밤을 특히 많이 드시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밤은 관혼상제에 빠지지 않는 귀한 식품이었습니다. 제사상에도 오르고 설 차례상에도 오르는 음식이죠. 이렇게 오랜 세월 함께 해온 식품인 만큼 어르신들이 밤에 대해 갖는 신뢰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믿음 때문에 현대인의 생활 방식과 맞지 않는 방법으로 드시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추운 겨울날 군밤 장수에게서 사 먹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는 군밤 한 봉지 드시는 게 하루 활동량과 균형이 맞았습니다. 밭일도 하고 걷기도 많이 하셨으니까요. 지금은 활동량이 그때보다 훨씬 줄었는데도 먹는 양은 비슷하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문제의 시작이에요. 한국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당뇨 환자 수가 10년 사이에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건강한 식품이라는 생각에 적절한 관리 없이 드시다가 당뇨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이런 현실이 안타까워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식단으로 어떻게 밤을 녹여낼 수 있는지 하루 식단 예시를 드려볼게요. 아침은 이렇게 해보세요.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 밥을 드시기 15분 전에 삶은 밤 3알을 천천히 씹어 드세요. 그 다음 흰쌀밥 반 공기와 된장찌개, 계란 1개나 생선 한 토막을 드시면 됩니다. 전통적인 한식 아침 구성인데 여기서 밥의 양만 줄이고 밤을 먼저 드시는 것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큰 차이가 납니다. 점심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점심 때는 밥 대신 밤, 대체 식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삶은 밤 5알, 두부 1모, 나물 반찬 2가지로 구성하시면 탄수화물 위주의 한식 점심보다 훨씬 혈당 부담이 적습니다. 이걸 매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일주일에 2~3번만 이렇게 하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간식 시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후 3시 전후가 가장 적합한 간식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삶은 밤 2~3알과 보리차 한 잔을 드시면 저녁 식사 전까지 허기를 달랠 수 있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전통 방식으로 하시려면 삶은 밤을 손에 들고 천천히 씹어 드시면서 잠깐 산책을 곁들이시면 더욱 좋습니다. 식후 10분에서 15분 가벼운 산책이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녁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저녁에는 밤을 드시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대신 단백질 위주로 구성하세요. 생선구이나 두부조림, 나물 반찬과 함께 밥을 드시되 저녁에는 특히 밥량을 줄여보세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저녁을 많이 드시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저녁은
활동량이 줄어드는 시간이라 에너지가 덜 필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가족분들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혹시 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식습관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함께 보고 계신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잔소리보다는 함께 실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부모님 댁에 가실 때 삶은 밤을 한 봉지 갖다 드리시거나 함께 식사를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밤량을 줄이고 밤을 곁들여 드리는 방식이 좋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동행이에요. 건강한 습관은 혼자보다 함께 할 때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제가 만난 71세 이술래님은 혼자 식습관을 바꾸려다 번번이 실패하셨어요. 그런데 딸분이 같은 방식으로 함께 실천하기 시작하면서 4개월 만에 혈당이 안정됐습니다. 가족의 동참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밤과 관련된 몇 가지 오해를 짚어볼게요.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읽은 정보 때문에 잘못된 방식으로 밤을 드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오해, 밤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 아닙니다. 밤도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입니다. 적정량이 있어요. 하루 5알에서 8알이 최적입니다. 이 이상 드시면 오히려 혈당이 올라가고 체중도 늘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 군밤이 삶은 밤보다 맛있으니까 군밤으로 드시면 된다. 아닙니다. 군밤은 수분이 날아가면서 단위 중량당 탄수화물 농도가 높아집니다. 혈당 상승 속도도 더 빠릅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삶은 밤이어야 해요. 세 번째 오해, 밤을 먹으면 당뇨가 낫는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밤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지 치료제가 아닙니다. 지금 드시고 계신 당뇨약을 함부로 끊으시면 위험합니다. 밤은 드시는 약의 효과를 더 좋게 만드는 식품으로 활용하세요. 네 번째 오해, 밤은 고혈압 환자에게는 안 좋다. 이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밤의 칼륨 성분은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단,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 중 칼륨 제한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세요. 다섯 번째 오해, 밤은 소화가 잘 안 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생밤이나 충분히 익지 않은 밤은 소화가 느릴 수 있어요. 하지만 충분히 삶아서 부드럽게 만든 밤은 소화도 잘 됩니다. 소화력이 약하신 분은 밤을 으깨서 죽처럼 드시거나 소량씩 나눠 드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계절별 밤 활용법도 알려드릴게요. 한국에서 밤은 주로 가을인 9월부터 11월 사이에 햇밤이 나옵니다. 이때가 영양소가 가장 풍부하고 맛도 가장 좋은 시기예요. 가을철 햇밤은 냉동 보관해서 겨울과 봄에도 드실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냉동 보관한 삶은 밤을 꺼내서 시원한 간식으로 즐기셔도 좋아요. 덥고 입맛이 없을 때 시원한 삶은 밤 몇 알이 에너지 보충에 좋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밤죽 한 그릇이 어떨까요? 삶은 밤과 쌀을 함께 넣어 죽을 끓이시면 위에 부담이 없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혈당이 걱정되신다면 쌀양을 줄이고 잠량을 늘리세요. 마지막으로 밤 레시피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밤 간장조림입니다. 삶은 밤을 간장, 참기름, 다진 마늘, 약간으로 볶아서 조리면 훌륭한 밥 반찬이 됩니다. 단, 간장을 너무 많이 쓰시면 나트륨이 높아지니 소량만 사용하세요. 설탕은 넣지 않아도 밤 자체의 단맛으로 충분합니다. 이 반찬 하나만으로 밥 양을 자연스럽게 줄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건 건강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음식이든 알고 먹으면 약이 되고 모르고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밤 하나에서 시작하는 작은 변화를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지지 않듯이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오늘 하루 삶은 밤 3알, 내일도 삶은 밤 3알 이렇게 꾸준히 이어가시다 보면 3개월 후, 6개월 후 분명히 달라진 몸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함께 응원합니다. 여기서 잠깐 밤과 혈당에 관한 과학적인 메커니즘을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시면 왜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지 훨씬 납득이 가실 거예요. 밥을 드시면 소장에서 포도당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이 포도당이 혈액 속으로 들어오면 혈당이 올라가죠. 그러면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해서 혈당을 낮추려고 합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이 인슐린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거나 분비돼도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혈당이 높게 유지되는 거죠. 여기서 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밤 속의 식이섬유가 위장 안에서
젤 형태로 변합니다. 이 젤이 밥의 소화 속도를 늦춰요. 마치 채처럼 작용해서 포도당이 한꺼번에 혈액으로 쏟아지는 걸 막아줍니다. 천천히 조금씩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 결과 혈당 상승의 폭이 줄어들고 췌장에 걸리는 부담도 줄어드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비유하자면 댐과 같습니다.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면 홍수가 나죠. 하지만 댐이 있으면 물을 조금씩 조절해서 내보낼 수 있어요. 밤 속의 식이섬유가 우리 소장에서 이 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왜 밤을 식전에 먼저 드셔야 하는지, 왜 삶은 밤이 군밤보다 좋은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밤을 드시면서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항목들을 알려드릴게요. 처음 2주 동안은 식전과 식후 1시간, 2시간 혈당을 측정해 보세요. 혈당계가 있으신 분들은 직접 확인하시고 없으신 분들은 몸의 변화로 체크하실 수 있어요. 식후에 졸음이 얼마나 오는지, 속이 더부룩하지는 않은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운지 무거운지를 살펴보세요. 3주 후부터는 아침 공복 혈당의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3개월 후에는 당화혈색소 검사를 통해 객관적인 수치 변화를 확인하세요. 저는 이걸 건강일기라고 부릅니다. 매일 뭘 먹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기록해 두시면 어떤 음식이 나에게 맞는지, 어떤 시간에 드시는 게 효과적인지 스스로 파악하실 수 있거든요.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날짜, 아침에 먹은 것, 오늘 컨디션 한 줄씩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밤을 드시기 시작하셨다면 이 4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반드시 삶아서 드세요. 둘째, 식전 15분 전에 드세요. 셋째, 밥 양을 줄이고 대체하세요. 넷째, 저녁 8시 이후에는 드시지 마세요. 이 4가지만 지키셔도 밤이 여러분에게 진짜 약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솔직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인터넷에는 건강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리고 어떤 것은 반만 맞아요. 저도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수없이 많은 정보를 검증해 왔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정보는 최신 연구와 수천 명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지만 모든 분께 똑같이 적용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우리 몸은 각자 다르거든요. 그래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언제나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그 상담을 좀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배경 지식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이 영상을 혼자 보셨다면 꼭 가족분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특히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계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는 걸 적극 권해드립니다. 부모님 건강은 자녀들이 함께 관심을 가져야 오래 지속됩니다. 식품 하나를 바꾸는 것도 혼자보다는 함께 할 때 더 잘 지켜지거든요. 저는 이 채널을 통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릴 겁니다. 화려하거나 자극적인 내용보다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드리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가 쌓여서 건강한 노년이 됩니다. 저는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을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천천히 정리해 볼게요. 밤은 탄수화물이 많지만 흰밥보다 혈당을 훨씬 천천히 올립니다. 속껍질은 혈당을 잡아주고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을 청소해 줍니다. 칼륨은 혈압을 낮추고 인이 적어 신장의 부담도 적습니다. 비타민 B는 당 대사를 도와 피로를 줄여주고 항산화 성분은 노화와 염증을 늦춰줍니다. 그런데 이 좋은 밤이 독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잘못 드시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꼭 아셔야 해요. 저녁 8시 이후에 군밤을 한 봉지씩 드시면 혈당이 치솟고 새벽에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밤 양은 그대로인데 밤을 추가로 드시면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이 초과되어 체중이 늘고 당뇨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군밤을 매일 드시면 삶은 밤보다 칼로리가 30% 더 높아서 체지방이 쌓입니다. 반대로 제대로 드셨을 때는 어떤 변화가 생기냐고요? 식사 15분 전에 삶은 밤 세네아를 드시면 식후 혈당이 30포인트 이상 낮아집니다. 밤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밤으로 대체하면 포만감은 유지하면서 혈당 조절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속껍질째 드시면 식이섬유가 늘어 변비가 개선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됩니다. 꾸준히 3개월을 드시면 신장 기능이 보호되고 부기와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밤을 제대로 드신 분들은 6개월 후 당화혈색소가 평균 0.5에서 1포인트 떨어집니다. 당화혈색소 1포인트 변화는 혈당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음식 하나 바꿨을 뿐인데요. 물론 밤만의 효과는 아니고 전반적인 식습관 개선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밤이라는 작은 변화 하나가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만나온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돌아보면 밤을 제대로 활용하신 분들에게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꾸준함입니다. 한두 달 하다가 그만두시면 변화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최소 3개월은 해보셔야 몸의 변화를 실감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 하시기보다는 가족과 함께 하시면 성공률이 훨씬 높습니다. 배우자나 자녀분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실천법을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내일 아침 밥을 드시기 15분 전에 삶은 밤 새 알을 천천히 씹어 드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거창한 다이어트도 필요 없고 비싼 영양제도 필요 없어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혈당 관리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밤은 약이 아닙니다. 음식입니다. 지금 드시는 혈당약, 혈압약을 임의로 끊거나 줄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밤은 여러분의 식습관을 개선하는 도구일 뿐 치료제가 아니에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음식은 약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약의 효과를 높이는 동반자라고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면서 병행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밤을 어떻게 드실지 다시 생각해 보셨나요? 댓글로 지금 밤을 드시는 방법과 앞으로 어떻게 바꿔보실지 알려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작은 실천, 오늘 밤새 알 3개로 시작해보세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가족, 친지들에게 공유해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이 정보를 아신다면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삶은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오늘 먹는 밥 한 그릇, 오늘 선택하는 간식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밤 새 알로 시작하는 건강 여정,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주변에 건강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 건강해지는 것이 더 좋은 노년을 만드는 길입니다.